요즘같이 날이 따뜻해져 올 때면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은 놈이었어요. 나이 든 부모님과 6명의 동생,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도 장남이었죠. 집안 환경이 넉넉지 않았던지라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단 한 번도 넉넉하게 고기 반찬을 먹는다든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진다든지 하는 등의 사치를 부릴 수 있었던 상황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이라면 제가 장남이었기에 옷만큼은 새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었다는 것뿐이네요. 제 아래 동생들은 제가 입다가 낡은 옷들을 물려받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집에서 살면서 잘 사는 다른 집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철이 너무 없어서 힘들게 농사짓고 돌아오시는 부모님 허리춤을 붙잡고 왜 우리는 민식이네처럼 부자가 아니야? 나도 따뜻한 고깃국 먹고 싶어. 라고 칭얼거린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아마 당시 저의 투정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장남으로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이 집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걸 자연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택했어요. 진호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 집이 가난하긴 하지만 너 고등학교 하나 못 보낼 정도는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노력하면 너 고등학교 졸업 정도는 충분히 시켜줄 수 있어. 그러니 잘 생각해봐.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제 스스로도 공부에 열정이 있는 편이었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래에 동생이 6명이나 딸려있고 당장 저를 포함한 9식구가 한 끼 제대로 입에 풀칠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빨리 일을 하고 싶어요. 결국 제가 강경하게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부모님들도 알았다고 하고 저는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농사가 그리 잘 되는 편도 아니었고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골에 있을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서 조금 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패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땅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17살 먹은 게 전부인 사내 녀석이 그 먼 타지까지 혼자 올라갈 생각을 했던 거니까요. 솔직히 처음 올라갈 때야 패기 있게 올라갔지 막상 시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내보이는 서울에 나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느낌은 저에게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리고 난 이런 넓고 큰 곳에서 정말 혼자구나. 물론 그 당시 서울이라고 해봤자 요즘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고층 건물들도 휘황찬란하고 차들도 수십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해서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이니 지금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지만 당시 제가 살던 시골은 정말 띄엄띄엄 집 몇 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산, 그리고 논밭이었습니다. 그런 횡댕그렁한 곳에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도시화가 되는 곳에 오니까 완전 별 천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곳에 빨리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시골 조물애기가 서울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지하 단칸방 하나 잡는 것조차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우연치 않게 만났던 주인집 아주머니의 호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몇 날 며칠을 서울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당시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작은 방이긴 했어도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잘 봐주신 덕분에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방에 새를 들어 살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타지에서 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못해서 그런지 첫날은 감격해서 몰래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유진호, 밥 먹었어? 그리고 제가 살던 곳 바로 옆집에 살던 1살 차이 나는 누나 역시 저에게 주인집 아주머니만큼 잘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나는 그 집에서 산 지 벌써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장난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무척이나 친해 보였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서울에서 마음 착한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 덕분에 저는 기존 예상보다는 편하게 일할 자리만 구하면 됐어요. 그런데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예측하던 것보다도 서울에서 고등학생 나이대의 남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몇 시간짜리 단기 소일거리를 하고 잘리는 일들도 허다했어요. 그렇게 돈 몇 푼이라도 쥐면 악착같이 모아서 월세 낼 거 빼두고 생활비 조금 빼두고 나머지는 전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돈 버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못해도 20살이라도 먹었으면 지금보다 편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진호야,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 아줌마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혼자 먹으니까 너무 적적하네. 주인집 아주머니는 종종 혼자 먹는 게 쓸쓸하다며 저를 집으로 불러서는 햄이며 계란이며 잔뜩 차려서 밥을 주곤 했는데 제 예상이지만 아마 제가 돈 모으느라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사내 녀석이 밥을 잘 먹어야 쑥쑥 크지. 여기 이거 별거 아닌데 반찬 좀 가져가라. 얼마 전에 깻잎장아찌 담근 게 참 맛있게 됐어. 게다가 한 번 식사를 얻어먹을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통에 거짓말 좀 보태서 주인집 아주머니 덕분에 제 돈 주고 반찬을 사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옆집 누나도 저만 보면 무슨 동네 강아지 개껌 주는 것 마냥 과자에 아이스크림에 온갖 간식을 다 챙겨주니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셨겠지만 가끔 가족이 보고 싶어 외롭다가도 주인집 아주머니나 누나를 보면 그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던 서울 생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한 7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시골에서 살던 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서울에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게도 20살이 되고 나서는 변변치는 않지만 그래도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다니면서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왔어요. 그 월급으로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에게 돼지고기도 사드렸죠. 비록 그때까지도 오로지 집안 식구들만 챙기느라 정작 저는 여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호야, 너무 고맙다. 얼마 전에 네가 보내준 생활비로 은지 병원에도 다녀왔어. 가끔 부모님과 전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번 돈으로 동생들 병원도 가고 학교도 보내고 장난감도 사주고 공부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간 힘들었던 게 전부 보상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저보고 미련하다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면전에다 말하는 걸 듣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만큼은 그런 저에게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젠가부터 내가 그동안 세입자 여러 봤는데 진호만큼 성실하고 착실한 남자를 못 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아? 아이고, 내가 딸이 있었으면 딱 진호한테 시집 보내는 건데. 수진이 너는 어때? 생각 없어?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와 누나를 은근히 밀어주더군요. 괜히 저랑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원래부터 좋은 누나라고 생각했기에 인간적인 호감은 있었지만 사실 이성이라고 본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변에서 잘해보라고 하면 한 번 더 의식하게 되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누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졸지에 여자로 보이는데 게다가 누나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평소에는 저한테 잘만 말을 걸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런 이후로 저만 보면 괜히 쭈뼛거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사이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동네 누나로서 알고 지내는 누나도 좋았지만 여자친구로서 다가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게다가 비록 서울살이가 이전보다 훨씬 적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의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이 서울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쥐꼬리 같은 월급을 모아서 집으로 보내기를 반복하고 있던 중 한동안 연락이 없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죠. 진호야, 너희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80이 조금 넘은 제가 당시 30이 채 되기 전이었으니 몇십 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수술이 필요할 만큼 큰 병이지만 그 원인도 몰랐고 수술을 하더라도 살 수 없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당장 저도 가진 돈이 없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시 필요했던 수술비가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월급이 200, 300 하지만 그때는 물가 자체가 달랐고 제 월급이 5만 원이었죠. 6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낼 수 있는 수술비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해서 술을 마시다 잠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골머리를 썩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월세를 몇 달만 내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내야 할 돈도 못 낸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 돈이라도 모으고 어떻게 다른 곳에서 빚이라도 진다면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가 괜히 이런 말 하는 녀석이 아니란 건 내가 잘 알아. 무슨 일이야? 알겠다 혹은 안 된다. 이 둘 중 하나의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원래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얼굴에 저도 모르게 왈칵 목이 메어서 주절주절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아주머니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월세라도 아껴서 아버지 수술비에 보태고 싶다. 굉장히 횡설수설했을 텐데도 아주머니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돈 내가 빌려줄 테니 너무 걱정 마. 아버지는 건강하게 나으실 거야. 주인집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준 30만 원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만 급히 하고 바로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낫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온 집안이 한동안 초상집이었지만 저는 거기서도 좌절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없는 만큼 제가 진정한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도 해지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겁한 이야기지만 당시 누나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와의 인연 역시 끊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꼭 서울에 가서 주인집 아주머니의 30만 원을 갚고 누나에게 그때 너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길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생각나던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의 얼굴도 사는 게 바빠짐에 따라 점점 흐려졌습니다. 시골로 돌아온 지 약 5년 뒤부터 농작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 터지는 바람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 와중에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아 일하랴 육아하랴 아주 죽어났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푹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나날들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와 아내, 그리고 딱 노력한 만큼 통장에 찍히는 돈만 봐도 웃음이 나는 시기인지라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언젠가 제 마음 한켠에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도록 만들어준 너무도 고마운 사람들. 엄마, 저 서울에 다녀올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된 시기에 저는 바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약 40살입니다. 미리 현금을 두둑이 뽑아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며 살던 집 근처에 갔는데,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여기 집이 있지 않았나요? 초록색 지붕에 바로 옆에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빌라가 있던. 터가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서 길 가던 할아버지를 잡고 물어보니 88올림픽 때문에 근처를 전부 철거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만큼 동네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으나 아무도 주인집 아주머니를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주인집 아주머니도 누나도 이곳을 떠난 지 꽤 된 모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는 일에 저는 결국 아무런 소득도 보지 못하고 터덜터덜 원래 살던 곳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주인집 아주머니와 누나가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컸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둘에 대한 기억은 이전보다 더욱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본격적으로 크면서부터는 공부도 시키고 나중에는 온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동생들도 다 하나씩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자리 잡고 어머니도 좋은 집 사들여서 말년 몸 편하게 사시라고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주인집 아주머니랑 누나는커녕 정작 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랑 가끔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아들 키우고 가끔 어머니를 찾아가서 뭐하고 지내시는지도 여쭙고 그러고 살다 보니 시간은 참 쏜살 같더라고요. 처음 이 서울에 발을 들인 것이 17살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가 되었다니. 매일같이 흙바닥을 뒹굴며 엉엉 울어대던 철부지 아들놈도 건장하게 커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갔을 때 이런 마음일까 싶었거든요. 가슴이 짠하고 한편으로는 그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명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참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품성도 좋아 보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수철이가 데려온 애 너무 차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내 또한 왠지 예비 며느리를 무척 좋아했죠. 비밀이지만 제 아내이긴 해도 아내가 참 사람 보는데 유독 까다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한눈에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집 식구가 될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바로 아들에게 사돈어른 댁 편하신 날짜로 상견례 잡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 예비 며느리를 본 날로부터 딱 2주 뒤 주말에 사돈어른이 살고 있다는 집 근처의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사돈댁이 어떨지에 대한 걱정은 있었어요. 며느리 될 애야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돈까지 마음에 들 거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오래간만에 양복을 차려입고 조금 긴장한 얼굴로 예약한 식당에 들어섰는데 순간 새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왜 그러냐는 눈으로 저를 보아도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주름이 잔뜩 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어릴 때의 얼굴.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난 채 저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는 여자. 어릴 적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옆집 누나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애매한 사이인 채로 헤어졌기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았을 적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자리에는 사돈댁이라고는 누나가 전부였죠. 상견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일부러 아내에게 아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가 있으라고 계산하고 따라가겠다면서 내보낸 뒤 누나와 단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진짜 부끄럽게도 눈물이 왈칵 솟구치더군요. 정말 진호 맞구나. 나이가 들어 더욱 온화해진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과거 누나에게서 받았던 위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귀었던 과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며 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인사 한번 못하고 헤어진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동, 그리도 캐캐 묵혀온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언젠가 얼굴을 보게 되면 그때는 그래서 고마웠고 이때는 이래서 고마웠고 전부 이야기를 할 작정이었는데 막상 진짜로 얼굴을 보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사과뿐이었습니다. 누나는 갑자기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넋두리처럼 사과를 뱉어내자 놀랐는지 진호야, 괜찮아. 일어나라. 응? 하며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누나를 본 순간 저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17살 남자애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로 만난 만큼 애써 눈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던 척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먼저 가 있는 장소로 따라가서 마저 상견례를 이었지만 집에 가서도 누나에 대한 생각이 쉬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시키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빠르게 예식장도 잡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정식으로 신혼집을 차려 살게 된 날, 저는 생활비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 중 1억을 누나에게 송금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고 무서웠는데 누나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고요. 아내는 이해심이 많은 여자라 제 말에 나도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 사돈어른 덕분에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나중에 내 인사도 전해줘. 라며 흔쾌히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론 누나는 갑작스러운 입금에 놀랐던 모양입니다. 아이,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야? 어릴 적 그렇게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서라도 서울 살면서 누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게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누나는 결단코 괜찮다면서 마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누나에게 1억을 쥐어주었습니다. 안 받으면 평생 한우를 남아서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요. 결국 누나는 1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물론 아내와 누나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누나도 마음에 들었는지 사실상 사돈어른보다는 정말 친한 언니 동생처럼 지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던 누나와 이렇게 가족이 되니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이미 제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던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누나에게 묘 위치를 들어 가족과도 다녀왔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서 아내, 아들까지 두었다고 한평생 좋은 분이셨으니 다음 생에는 이번 생보다 더욱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요즘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뒤통수 맞는 일도 많고 말이죠. 나이만 먹은 늙은이지만 저도 그렇다는 건 충분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건조해지고 삭막해진 시대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가족도 남이고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거라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은 단순히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여러분의 곁에도 제 어린 시절의 위안과 기댈 곳이 되어준 주인집 아주머니나 누나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